3학년 친구들 안녕.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새 단원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2단원 들어가기에 앞서 국어 1단원 재미가 톡톡톡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고 갈까요? 단원 1 재미가 톡톡톡에서 이 부분 공부할 목표가 뭐였었더라?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며 시와 동화 같은 작품을 읽는 공부를 했어요. 그쵸? 감각적 표현이란 어떻게 표현한 것을 일컫는다고 했죠? 선생님이 시간마다 질문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대답을 잘할 거예요. 또렷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맛보는, 귀로 듣는 소리, 또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 이렇게 감각기관의 느낌을 살려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1단원에서 제일 먼저 시 소나기를 읽고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았고요. 이른 부분, 그쵸? 그리고 공 튀는 소리에서는 탕탕, 탕탕탕, 탕탕탕탕 실제 공 튀는 장면을 소리로 연상하며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뭐였더라? 그림동화 바삭바삭 갈매기를 통해서 이야기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도 알아보았어요. 뿡, 쿵짝, 뽕짝, 띠리라라, 톡톡 바스락, 바삭바삭, 깍 이런 소리, 또 짭조름하고 고소한 삐릿한 비린내 이런 냄새, 또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그걸 달라고 이런 맛으로 표현한 것, 또는 끈적거린다는 피부에서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표현한 것 찾아보았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각적 표현은 소리로 표현하고 냄새로 표현했고 맛으로 표현하고 촉감으로 표현하고 또 눈으로 본 이 많은 것들을 묘사했어요. 그 다음 우리 으아 독딱 그죠? 이거 읽어보았죠? 선생님이 그림을 천천히 넘길 테니 친구들은 그림을 보며 친구들이 읽은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준비됐죠? 자, 첫 번째 그림. 네, 친구들 그림을 보니 머릿속에 이야기가 쓱 스쳐 지나갔죠? 그럼 우리 그리고 강아지풀도 배웠어요. 그죠? 우리 시를 이렇게 낭송했어요. 맨 마지막 시간으로. 아기고래. 진짜 온몸을 파둥파둥 떨면서 동생이 떼서는 모습, 아기 모습을 표현한 시도 봤고요. 자, 그럼 오늘 2단원 문단의 짜임 한번 볼까요? 교과서 66쪽 펴세요. 우리 맨 첫날 선생님이 교과서 활용 방법 살펴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나요? 여기 이 그림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국어과 교과 역량.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능력이 길러질 거예요. 다음 이 문단의 짜임,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은 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그쵸? 그럼 우리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겨봐요. 시작! 문단의 짜임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써봅시다. 이게 이 단원의 학습 목표예요. 그럼 학습 목표가 무엇일지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봐요. 여자아이가 읽는 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크게 키웠어요. 여러분은 교과서 보면 됩니다. 여자아이가 읽은 글에는 더운 지방에서 또
추운 지방의 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밑에 질문에도 있죠? 네, 본문 볼게요. 더운 지방에서는 땅의 열기나 습기, 해충을 피하려고 집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습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도 추위를 피하려고 집바닥을 땅바닥보다 높이 띄워 짓기도 합니다. 여자친구는 글을 읽고 이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읽은 부분을 문단이라고 해요. 우리 문단에 대해서는 내일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교과서를 한번 쭉 넘기면서 이 단원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 한번 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70쪽 보세요. 70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알기.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뒷받침 문장은 또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74쪽 보세요. 74쪽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 읽기.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알았으니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거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걸 글 가운데에서 찾아봤으니까 또 써봐야겠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생각하며 문단 쓰기 78쪽에 있어요. 아이고, 글 쓰기 한다고 미리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문단, 딱 한 문단만 써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2쪽에 보면 문단 만드는 놀이하기 이런 활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은 여러분은 문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짜였는지 알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서 문단의 짜임에 맞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 이렇게 2단원 문단의 짜임, 단원 공부 계획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68쪽. 친구들은 이 모니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모니터 자꾸 보면 눈 아파요. 자, 68쪽. 설명하는 글을 쓴 경험 나누기 1. 한결이는 이모와 함께 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로봇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로봇 본 적 있나요? 각자 경험을 또박또박 말해 보세요. 네, 친구들이 박물관, 전시관, 영화 등에서 로봇을 본 경험을 발표해 주었는데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럼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게요. 선생님은 어제 뉴스에서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된 로봇개를 보았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그럼 우리 교과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1. 한결아, 여기가 바로 로봇 박물관이란다.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이모, 신기한 로봇이 많아요. 2번, 이것은 감시용 로봇이란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에게 알려주지. 로봇이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3번, 이 로봇은 꽃게처럼 생겼어요. 해양 탐사 로봇이구나.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생태를 조사한단다.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어요.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한결이가 이모와 함께 로봇 박물관에 간 이야기를 봤어요. 그럼 우리 다시 교과서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한결이는 이모와 함께 박물관 간 이야기. 1번, 한결이와 이모는 어떤 박물관에 갔나요? 선생님이 아까 읽으면서 빨간 줄을 그었어요. 그죠? 로봇 박물관. 해양 탐사 로봇은 어떤 일을 하나요? 3번에 보면은 사람 대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 생태를 조사한단다 라고 나왔어요. 다음
69쪽 볼게요. 2번. 한결이가 누리집에 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볼게요.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감시용 로봇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지 살피는 일을 합니다. 해양 탐사 로봇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곳의 생태를 조사합니다. 정확하게 수술하는 의료용 로봇도 있습니다. 한결이가 이렇게 짧게 글을 썼어요. 1번, 한결이는 무엇을 설명하는 글을 썼나요? 여러 가지 로봇이 하는 일 썼습니다. 한결이가 쓴 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감시용 로봇은 이런 일을 하고, 해양 탐사 로봇은 이런 일을 하고, 의료용 로봇은 이런 일을 한다 해서 각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선생님이 빨간 네모를 쳐놨죠?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로봇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학습한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내일 문단 알고요. 문단의 짜임 알고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우리 아까 교과서로 살펴봤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요. 내일 국어 시간 또 만나요. 안녕.